예, 우리 에릭 수학 A레벨, B레벨 어떤 문제 해주시겠습니까? B레벨 먼저 하겠습니다. B레벨이죠? 네. B레벨. 예, 좋습니다. 차분하게 읍조를 주세요. 네. 어느 공예품을 만드는 어느 공예품을 만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들이 아들이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는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는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만드는 1시간 동안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보다 공예품의 개수보다 4개 적다. 4개 적다. X시간 동안 다시요? X시간 동안 X시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만드는 공예품의 합은 공예품의 합은 360개이고 360개이고 아들이 혼자 180개의 공예품을 만드는데 180개의 공예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걸리는 시간은 X 더하기 3시간이라 한다. X 더하기 3시간이라고 한다. 이때 이때 아들이 180개의 공예품을 만드는데 180개의 공예품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예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공예품의 개수를 구하시오. 단 단 만드는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 만드는 속도는 각각 일정하다. 예. 저번에 A레벨이다가 B레벨로 내려와가지고 음. 풀렸어요. 일단. 풀렸어요? 네. 예, 잘 설명해 주세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멘붕이 왔었는데. 그래요? 예, 차분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예. 우선 여기서 주어진 게 있었는데 아들이랑 아버지가 같이 이제 360개를 만드는데 아들부터 할게요. 일단 주어진 힌트가 하나 있었죠. 아들이 혼자 180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X 더하기 3시간이다. 혼자 180개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X 더하기 3시간이다. 그쵸? 네, 그러면 이게 시간당 몇 개를 만드는지 곱하기 X 더하기 3을 하면 180개라는 공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1시간 몇 개를 만드는지로 여기 나와 있었죠. 아버지가 이제 4개 1시간 동안 아들보다 4개를 더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아들의 속력을 y로 두면 아버지의 속력은 아들의 속력을 y로 두면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속력을 y로 두면 아들의 속력은 y-4가 됩니다. y-4. 네, 4개 적게 만드니까요. 그러면 1시간당이죠. 네, 1시간당. 음. 자, 그러면 x 더하기 3 시간 동안 180개를 만드니까 속력이 이제 1시간 동안 y-4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둘이 속력이. 곱하면 180이 되겠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왔고 그게 연립방정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있는데 X시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이 만들 수 있는 공예품의 개수의 합은 360개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걸 좀 이용해 볼게요. 아버지가 1시간 동안 만드는 공예품의 개수는 아까 아들이 y-4개였으니까 아버지는 y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x개, 그러니까 시간은 x시간이죠. 360개 같이 만드는 시간 306yx 둘 곱해주면 이제 아버지가 만드는 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X는 결국 시간이죠. 네, x는 시간, Y는 시간당 만드는 개수죠. 네. 그러니까 그걸 속력으로 바꾼요. 네, 속력으로 예. 봤습니다. 그럼 둘이 곱해주면 음. 아버지가 그 x시간 동안 만드는 개수가 양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거죠. 네, 이거는 일단은 구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좀 볼 건데 아들도 똑같이 y-4개를 x시간 동안 만듭니다. 그렇죠. 둘이 더하면 360개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게 신기하게도 xy랑 x 하나가 사라지더라고요. 빼주니까. 그래서 x가 사라져서
그럼 x, y는 모 y라는 꼴로 변형이 되는데 이거는 y 길이 약분이 되니까 약분이 되죠. x 값을 구할 수 있고 y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x는 3, y는 24이므로 그러면 아까 아버지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아들이 180개를 만드는 시간 동안 아버지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냐 이죠. 자 그러면 아들이 180개를 x 더하기 3시간 동안 만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x 더하기 3인데 x를 구했죠. x는 x 3이고 x 더하기 3은 6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곱해주면 그러니까 x 6 곱하기 아까 y가 24였는데 아버지가 1시간당 y개를 만드니까 24개를 만드는 겁니다. 예. 둘이 곱해서 24 곱하기 6 해서 잠깐만 이거 계산을 잘못한 걸 찾아내가지고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14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 144개. 예. 잠깐만요. 예. 아니다. 전화한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예, 다시요. 예. 네. 그래서 둘을 계산을 하면 216개를 216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푸셨네요. 네. 맞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네. 예. 원래 A레벨 문제였다는 거였죠? 네. A레벨로 8월 내내 요 문제를 생각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A 레벨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답은 아직 모르겠고요. 네. 예, 우선 전체 얘기하기 전에 우리 라이언은 문제 조금 뭐 이해가 되고 함께 들을 수 있었는지 어땠습니까, 라이언? 제가 배운 것 같으면서도 어.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꽤 있었습니다. 이게 막상 정말 딱 형껏 들어도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듣는데 따라올 수는 있었습니까? 대략? 따라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예. 생판 모르는 문제를 소리로만 듣고 있는데 따라온다는 혹시 것도 대단하죠. 이해가 안 된다면 팁을 하나 주면 여기서 예. x 이게 미지수가 3개거든요. 미지수가 3개. 근데 미지수가 보면 x, y, x 곱하기 y예요. 그럼 2개잖아, 결국. 네, 그럼 결국 2개가 그렇지, 돼서 그래서 연립방 정식으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우선 뭐 정답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 과정 8월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이유 그리고 9월 달에 이 문제를 그냥 B레벨 일주일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그 문제로 레벨 다운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풀이 과정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A 레벨을 선정했을 그 당시는 이게 식을 세우는 문제고 거기다가 고등학교 책에서 가져온 거를 연립방 정식일 거라는 꿈에도 몰랐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1차, 2차 부등식 아니면 부정방정식 이런 느낌으로 부등식은 아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아니면 부정방정식? 단원이 잘 기억은 안 난다만 좀 제가 어려워하는 단원에서 그래도 풀 수 있는 단원에서 찾은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찾은 건데 이게 그때는 식이 딱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래서 해봐도 식이 안 보여가지고 저번엔 막 5124개? 막 이렇게 나온 상태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그냥 리셋을 했어요 이번에. 리셋. 저번에 한번 실패를 하고 리셋을 쫙 해가지고 네. 생각 리셋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고민하자 했더니 이게 차근차근 그 주어진 거를 보니까 좀 더 보이더라고요. 그걸로 식을 만들 수 있었고 결국 풀 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문제 쓰는 시간 제외하면 이거 C레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단어를 배웠고 식을 배웠고 공식을 배운 것을 문제를 보자마자 이 공식에 그냥 갖다 써야지라고 공식을 미리 집어넣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는 어떤 공식이 필요할까 들어가는데 이미 머릿속에 이 공식이 필요할까라고 집어넣는다는 거. 네. 그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어때요? 네,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풀어보고 이걸 한번 우리가 그 북토킹 할 때 6카운트로 정리하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공식이 뭐지라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를 읽자마자 이 공식이겠지라고 집어넣으니까 생각이 다르게 퍼져나가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리셋을 그때 A 레벨에서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한 번 안 풀렸었거든요.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고 쭉 가다가 끝을 봤는데 5천 몇 개가 나온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식을 살펴봤었는데 그냥 아예 리셋을 시키고 다시 풀었으면 그때 바로 성공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아예 그냥 리셋을 하고 한 번 안 되면 그냥 다시 지워버리라는 말이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한 그 갈래에서 계속 헤매지 말고 미루에서 네. 그렇죠. 그게 A 레벨에서 B 레벨로 문제를 내리고 다시 리셋한 게 도움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A 레벨, B 레벨, C 레벨 시스템이 나쁘지 않네. 네네. 리셋을 시키잖아. 리셋이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라이언 혹시 뭐 질문 또 궁금한 거 없습니까? 에릭 형에게 네. 없습니까? 네. 억지로라도 만드세요. 억지로라도 억지 질문. 억지 질문. 여기 중요합니다. 억지 질문. 아까 들었던 것 중에서 또는 뭐 수학 전체적으로 또는 뭐 상관없어요. 요즘 형 뭐로 그럼 말씀하세요. 그럼 만약에 아까 팁에서 이 세 개가 미지수가 세 개가 있지만 뭐 x, y가 있으니 두 개로 생각해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 세 개로 놓는다 해도 풀 수 있습니까? 세 개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세 개의 문제는 대부분 2차 방정식이 많아요. 2차 방정식. 네, 2차 방정식이 나오고 X, Y, Z. X, Y, Z라고 하면 최소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소거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 개로 하는 거는 저도 잘은 못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웬만해서 세 개보다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몇이다. A로 할게요. X 더하기 Y가 A, Y 더하기 Z가 뭐 B, 그럼 지금 미지수 A, 몇 개야?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3개인데 식도 3개인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풀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한 거고 네, 아까 좀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지수가 3개가 아니고 X, Y 그리고 X 플러스 Y니까 네. 결국 미지수는 2개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치? 실제로 소거가 돼가지고 음. 이게 그때 아까는 그러니까 가간법 배웠을 알고 있을 테니까 가간법을 하면 x가 사라져요. 그리고 x, y가 그 a, y 꼴로 변형이 돼가지고 y끼리 뭐 이렇게 약분을 시켜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문제 자체를 좀 명확히 잘 이렇게 분석하고 잘 나눠서 절단해서 재료를 잘 배치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를 더 우리가 그 연상도패 카드를 찬찬히 풀었으면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았지 않았을까